자, 원광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중용 3강인데 벌써 장으로는 벌써 6장째네요. 6장. 오늘 6장 성독해 주시고 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중용 제6장이라 예. 자왈수는 기대지하여 신저 순이 호문이 호찰리언하사대 은하기 양선하시며 집기양단하사 용기 중어민하시니 기사이 위순호인저 이랬는데 예. 공자 말씀하시기를 순임금은 그 참 큰 지혜로운 분이다. 크게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아, 요순 시대 그 순임금 말씀하시는 요순 시대 순임. 예. 태평성대하면 요순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때 순임금이에요. 그 요순인데. 선생님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요순 시대 그때를 제일 성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요임금, 순임금 당시가 이제 태평성대라고 했는데 예. 그 양반들은 어떻게 천하를 다스렸냐면 예. 요즘은 법치주의죠. 예. 옛날에는 덕치랍니다. 아, 덕치군요. 덕으로서 세상을 다스렸는데 인격을 잘 갖춰가지고 예. 그 인격을 쉽게 말하면 폼만 잡고 있어도 백성들이 그 영향을 그냥 받아버려요.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덕치주의인데 예. 순임금이 임금의 자리에 올라간 것도 요임금이 양위를 해서 선위. 양위하고 선위하고 같은 말입니까? 비슷한 말인데 예를 들어 조선조 때 임금님이 왜 아들한테 그 자리를 물려주지 않아요? 영조가 그거 많이 했죠. 툭하면 양위한다고. 그걸 양이라고 해요. 아들 그런데 선위도 비슷한 소리인데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그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순임금한테 임금 의자를 물려줬어요. 내가 이미 늙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천하를 감당할 수 없으니 순임금 당신이 잘 다스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임금 의자에 올라앉았어요. 근데 그분이 큰 지혜를 가진 분이었대요. 근데 큰 지혜를 어떻게 가졌냐? 이 지혜지자가 아닌데요? 알지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지혜지자입니다. 예. 크게 안다, 크게 알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이제 얻었다고 해서 지혜지자예요. 예. 근데 그 양반이 큰 지혜를 얻게 된 것은 뭐 따지고 보면 간단해요. 보세요. 순임금은 묻기를 좋아했고, 자기 주장으로 가지고 뭐 다 그냥 좌지우지 안 하고, 소통이네요. 대중의 의사를 존중해서 묻기를 좋아했고, 또 이건 뭘 원자 다 말고 가까울 이자예요, 이자가. 가깝다는 뜻이에요. 가까운 말을 살피기를 좋아했대요. 가까운 말, 쉬운 말, 뭐 깊지 않고 얕은 말, 보통 말을,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흘려버리기 쉬운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걸 잘 살폈대요. 아, 그러니까 사소한 말도 사소한 말 이렇게 등에 도외시 안 하고 그러니까 사소한 말도 도외시하지 않고 잘 살폈대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도 이치가 들어있답니다. 옛날 대인들은 성인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성인은 모든 걸 다 아는 양반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인도 광부지연을 택지란 말이 있어요. 미친 사람 말을 택한대. 미친 사람 말 가운데도 택할 말이 있대요. 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미친 소리가 아니고 그 가운데 옳은 소리 한 말이 미친 사람 말까지도 약간 수용을 한다. 그 가운데서 택할 말이 있대. 성인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요임금도 순임금도 성인의 경지의 간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소한 말도 잘 살피기를 좋아했고 그 속에도 이치가 있다니까. 그러고 은하기 양선을 했다. 나쁜 것은 감춰주고 숨겨주고 착한 것은 막 크게 들춰냈대요. 그래가지고 그 선하고 악한 것 그 두 가지 단서, 두 가지 실마리를 잘 잡아가지고 그 중을 가운데가 아니고 그 평균을 백성들에게 썼대요. 형평을 잘 이뤘다는 얘기예요. 선하고 형평을 잘 이뤘다. 선하게 균형을 잘 국민들한테 적용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서 그 불평 불만이 없었을 테고 또 백성들이 선을 임금에게 또 윗사람에게 전부 다 이렇게 다 고하기를 좋아했겠죠. 고하기를 좋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상이 선한 것이 이렇게 홀대받은 일이 없겠지. 선생님, 요즘은 매스컴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왜 TV 뉴스 보면
정말 그게 폭력적이고 황당한 그런 사건들로 일색이죠. 미담도 요즘 많겠지만은 미담은 뭐 방송에 별로 안 나오고 네. 그 사건 사고만 많이 나온 걸 보면 나는 그 이런 걸 느껴요. 그 이제 큰 뭐 사건 같은 것이야 중앙 저기 방송에서 막 전 국민에게 다 알릴 필요가 있지만은 사소한 것이고 그 점도둑 같은 거 조그마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생기면 그 지역에서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조치를 했으면 쓰겠어. 막 중앙 방송에서 막 크게 떠드는 거 보면 좀 아쉬워요. 전 국민이 그걸 보고 따라서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쉽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악을 감춘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 이제 선과 악을 잘 균형을 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사용을 하니까 순임금은 큰 지혜를 갖춘 양반이 되었다라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순임금이 큰 지혜를 갖춘 것이 딴 게 아니고 바로 내용이 이러한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그 존경하는 순임금이 됐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순임금에 대해서 양괄식으로 요약을 해놓고 가운데는 근거를 제시한 거네요. 근거죠. 선생님 그러시면 이제 해석 다 해주셨으니까 요즘 시사적인 거 뉴스에 관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TV에서 정말 자주 봤던 앵커거든요. 아마 선생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큰 방송국의 대표 앵커니까. 근데 이런 대표적인 오피니언 리더가 뭐 지하철 불법 촬영이라고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좀 추접스럽죠. 이런 사건으로 또 이걸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자기 범행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 그때서야 뭐 이제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런 건데 이런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뭔가 자기들이 잘못을 했을 때 끝까지 버티다가 이 뭔가 증거가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막 참여하는 뜻을 보이고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 현상의 그 단면을 보여준 건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다 보니까 법이 그런 맹점이 있대요. 아, 법의 맹점이요? 법의 맹점이 뭐냐면 법치국가에서는 증거 위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증거 법정주의죠. 뭐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왜 완전 범죄를 꿈꾼 사람들이 있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증거 인멸해 불면은 심증은 있어도 어떻게 위법 조치할 수가 없어. 그걸 노리고 그냥 오리발을 내미는데 이런 일반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고관대자들도 옛날에 왜 직에 있을 때 뭐 비행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나 그런 일 없다고 끝까지 오리발 내밀다가 검찰 경찰이 그 이제 증거를 찾아내면은 그때 가서 이제 뭐 꼼짝 못하고 그러죠. 그게 이제 법의 그 허술한 그 맹점이 있는데 근데 그 양심이 기능을 안 해서 그래요, 사실은. 양심. 법 이전에 양심이 기능을 하면은 자기가 헌건했다고 해야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왜 순임금의 그 큰 지혜를 말씀했는데 6장이 지혜에 관한 얘기인데 주 유명한 앵커니까 지식은 말도 못하게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양반은 지식은 많아도 지혜롭지 못해. 지혜가 없어요. 지식을 우리가 이제 쌓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많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얻었으면 그 지식이 지식으로만 머무르면 안 되고 그게 지혜로 이제 이렇게 변환이 돼야 되는데 이 양반은 내가 보건데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지식하고 지혜를 어떻게 차이를 둘 수 있을까요? 지식은 이제 문자로만 아는 것이고 문자와 언어로만 아는 것이고 지혜는 다르죠. 지혜로운 것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왜 6장을 했는데 엊그제 왜 4장 5장 했지요? 이거 4장에 그 한 줄을 빼먹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빼먹었나요?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민막불 음식이야만은 선능짐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4장에서 이런 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살지만은 참으로 그 음식 맛을 아는 사람이 적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 말을 공자가 하셨냐면 우리가 왜 도 속에서 살면서도 도를 모르고 넘어간다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이 말을 했어요. 사실은 사람이 누구나 다 섭취를 해야 먹고 살잖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 다음 삼시세끼 밥도 먹고 뭐 밥뿐만이 아니고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 약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걸 먹으면서도 그 맛을 제대로 모른대. 예를 들어 음식이 다 각자 특색이 있잖아요.
뭐 감은 감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쌀은 쌀대로, 보리면 보리대로 다 각자 특색이 있고 영양분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먹고 우리가 살긴 살아도 제대로 모른대. 그것을 이제 도 속에서 살면서도 도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지금 이제 비교해서 해놓은 아까 말씀하신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이 양반도 네. 이런 지식은 풍부한 양반 아니야. 유명한 앵커니까. 예. 그러니까 지식은 풍부한 양반인데 왜 저런 그런 우를 범해? 참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근데 18세 소년들이나 호기심 많은 소년들이나 할 짓을 지금 기성인이 했어요. 그걸 보면 지식은 많은데 왜 저런 우를 범했나?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다니까. 지식이 지혜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혜는 뭐예요? 아까 물었지만은 지혜란 건 그거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되는 것이 지혜지. 자기도 그 몰라서 그랬나? 다 알면서도 그런 걸 한 것은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거죠. 송나라 때 유명한 학자 한 분은 뭔 말을 했냐면 뭐 거창하게 도, 진리 이렇게 얘기 않고 우주 공간의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은 오직 느낌과 반응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 그 말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는데 느낌과 반응에 의해서 이 세상 삼라만상이 다 생겼대. 예. 우리 허명혜 씨나 나나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어머니 아버지 좋은 느낌에 의해서 사랑하는 좋은 느낌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예. 바로 그 느낌, 하늘의 느낌과 땅의 느낌에 의해서 이 삼라만상이 태어났대. 감각 기능은 우리 사람에게 오감이 있잖아요. 예. 이 감각 기능은 말도 필요 없고 문자가 필요 없어. 그런데 이 양반 저렇게 지식이 많은 양반인데 왜 그런 감각 기능이 다 뛰어난 양반이지. 그런데 왜 저런 우를 범했느냐? 삿된 감정에 치우쳐서 그랬죠. 그러니까 선한 감정, 나쁜 감정이 있는데 선한 감정은 뭐냐? 공적인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 나쁜 감정은 사적인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이제 저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우리 애기들이나 할 짓이지 성인이 저런 일이 생기는 거 보면 노소 할 것 없이 이 감정이란 것은 같은가 봐. 따지고 보면 그 감정을 잘 이렇게 이제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하나 영어 발음을 잘 모르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모범이 되고 사표가 돼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지성인들은 정말로 기가 빠지게 만들고 더 나쁜 사람들은 더 나쁜 쪽으로 가는데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 되지. 따지고 사회악이 될 수 있어. 안타까워요.